이제 민주당 상황도 살펴볼 텐데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가 전당대회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제 영상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와의 교감 문제는 저로서 확인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경위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2시 30분에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달합니다. 1시간여 뒤에 박찬대 후보가 스스로 결단하라는 취지의 SNS를 올려요. 그리고 17분 뒤에 강선우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을 합니다. 또 한 20여 분 뒤에 박찬대 후보가 결단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막전막후가 어떻게 된 것이냐. 김 교수님 뭐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뭐 내막에서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건 예. 23일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예. 22일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2일 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지명 처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당과 대통령실의 요로로 상당히 많은 비판적 의견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이 들어갔었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 지도부가 강하게 요구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저희 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강행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그런 부분으로 나왔던 건데 그 얘기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가 됐었고 예. 그 우려가 굉장히 좀 강해진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시 대통령실에서 이런 여론들을 다 수렴을 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들이 꽤 있다. 예. 그러니 당 의원들,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이 어떤 의견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대통령실도 당 지도부의 여론 파악과 다른 흐름 자체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걸 인지했던 거겠죠. 그 예.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든지 당 지도부가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으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런 압력 자체가 저는 강선우 의원에게 갔을 거라고 봐요. 이 예. 흐름 자체가. 예.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흐름들을 인지해서 본인이 자진 사퇴라는 방식으로 제기를 했던 것 같고 예. 이런 흐름들이 다 있었을 때에는 그 박찬대 후보만 알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알았겠죠. 이 흐름 자체가. 당 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초미의 관심사니까. 근데 이 문제가 갑자기 박찬대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오니까 예. 박찬대 후보의 어떤 SNS 내용 때문에 퍼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예. 전 이미 당 내부 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런 교류가 충분히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박찬대 후보도 충분히 알았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비대위원장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자기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전당대회 선거랑 이제 엇갈리게 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파문을 낳은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오늘 박찬대 후보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썼어요. 이 얘기는 본인이 전달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박찬대 후보가 그 사이에 들어온 게 무언가 이게 교감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교감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후보자 본인들도 뭐 박찬대 의원이나 강선우 후보자가 직접 얘기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감을 했건 안 했건 전 박찬대 후보가 총대를 메고 희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예, 왜냐하면은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원내 지도부는 뭔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건 강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난 주말에 이미 입장이 나왔고요. 예.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 강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지명 처리를 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예. 그런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추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추구 전략을 만들어준 사람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성 지지층은 사퇴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생각해서 뭔가 본인이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강성 이른바 총대를 맸다. 네, 총대를 메고 그냥 이걸 해야겠다라는 전 책임감으로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예. 교감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약간 좀 미묘하게 이제 해석이 갈리는데 두 분께도 여쭤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대 변수로 나오는 게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정치 잘 아시니까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홍 의원께서는 이게 박찬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두 가지 측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면은 결국 이제 강선우 후보자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정권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좀 다르지만은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7.5%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돼서 안 된다는 여론도 이제 60%가 이상이 됐습니다.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적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박찬대 후보가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면 그런 것들이 어떤 당과 앞으로 본인이 대표가 돼서는 대통령하고 잘 이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일부 이제 민주당의 어떤 개딸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리다 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도덕성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예. 어떤 반대의 어떤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좀 불리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충청권 영남권의 권리당원 투표에 있어서 예상보다 큰 격차로 지금 정청래 의원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무난히 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뭔가 좀 본인의 좀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사태를 둘러싼 이런 어떤 시점에 본인의 어떤 역할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했다. 뭐 그런 어떤 취지로 읽습니다. 아니 두 후보가 그동안에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해오다가 강선우 후보자 사퇴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어깨를 열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지라는 표현을 썼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단에 감사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워딩과 이런 입장을 지지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거든요. 저는 아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뭐 충청이나 영남권의 어떤 득표 현황을 보면 한 6대4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박찬대 후보가 무난하게 지는 건데 나름대로 아마 박찬대 후보는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자진 사퇴를 나름대로 어떤 명시 마케팅으로 해서 약간 판 흔들기는 저는 좀 성공했다고 보이거든요. 판을 조금 흔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생각보다 그만큼 얻은 효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들리는 바로는 강선우 후보자 사퇴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두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후보자는 그 부분 오히려 아쉬워했고 박찬대 후보자는 그것을 명시 마케팅이 있는 것처럼 SNS에 그걸 올렸다는 거거든요. 자진 사퇴하라는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고마운 편이고 예. 그리고 아마 박찬대 후보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선한 부분도 있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박찬대 후보자가 어떤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곧이어서 강선우 후보자가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박찬대 후보자 대신 전달한 게 아니냐. 그렇기 예.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박찬대 후보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은 거꾸로 정청래 후보도 나도 알았는데 예. 나는 도저히 어떤 상처를 입은 어떤 우리 편을 어떤 적의 손에 내줄 수는 없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당원들은 더 울림이 지금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가 나름대로 그동안 아마 정청래 후보자로 설렸던 어떤 당심을 약간 파는들기에는 성공했지만 이번 생각보다 명심 마케팅으로부터 얻은 것보다는 오히려 잃게 되는 그런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당원들이 아마 저는 박찬대 후보자가 오히려
어떤 강선우 어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예. 오히려 그런 것들 명시 마케팅 이용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후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게 시간 때문에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하였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